네, 12주차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 1교시에서 했던 게 바로 그 인지도식이죠, 그죠? 인지도식인데 그 중에서 이제 환경적인 스트레스와 어떤 우리 생활 속에서의 부정적인 생활 사건 이런 것들이 역기능적인 인지도식과 함께 나는 안 돼 뭐 이런 것들과 함께 해서 인지적인 오류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안 돼라고 하면서 인지적 오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지적 오류들은 결국에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내고 또 이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심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자동적 사고를 이끌게 되는 인지적 오류들은 그럼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 인지적 오류가 결국에는 생활 속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지적 오류가 없다면 부정적인 또 자동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겠죠. 또 부정적 사고가 없다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그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지적 오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지적 오류 의 주요 개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 오류 첫 번째가 흑백 논리적인 사고이고요. 두 번째가 과잉 일반화, 선택적 요약 뭐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보통 12개 내지 어떤 그 인지적 오류를 12개 정도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근데 교재는 11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흑백 논리, 과잉 일반화, 선택적인 요약, 과장화, 과소화, 개인화, 잘못된 이름 붙이기, 그 다음에 독심술, 점치기, 감정적인 추론, 그 다음에 파국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지적 오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명칭은 약간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대로 가자면은 첫 번째 이제 흑백 논리적 사고, 흑백 논리 펴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1 우리 교재는 이제 271페이지인데요. 흑백 논리적인 사고, 흑백 논리적 사고는 뭐냐? 예를 들면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성공 아니면 실패로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항상 이제 이거 아니면 저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도 아니면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 우리는 근데 이 삶의 어떤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쭉 있어요. 근데 이 스펙트럼이 아니라 그냥 A 아니면 Z인 거죠. 알파가 아니면 오메가. 근데 알파하고 오메가 사이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양극단으로 그렇게 보는 사고, 이게 이제 흑백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인지적인 오류인 거죠. 우리 세상에는 A 아니면 뭐 옳고 그른 것 옳고 이거 완전히 옳거나 완전히 나쁘거나 아니면 성공 아니면 실패 뭐 이래만 있는 건 아니죠. 양극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때려치워라라든가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 이걸 이제 흑백 논리적인 사고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인지적인 오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과잉 일반화라고 하죠. 예를 들면 한 번 시험을 만약에 망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공부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든가 뭐 어떤 모임에 한 번 참가하고 거기서 좀 불편한 경험을 한 사람은 나는 사람을 사귀는 데는 소질이 없어. 뭐 나는 사람 관계를 잘 못해. 라든가 그렇게 이제 해버리는 게 과잉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화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인간의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이게 이제 일반화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과잉 일반화를 하는 거죠. 과잉되게 하는 게 바로 과잉 일반화입니다. 한 번 겪었는데 한 번 내가 실망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내가 실망을 했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거는 내가 아예 못한다 이렇게 이제 과잉되게 일반화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인지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책에서는 선택적 요약이라고 해놨어요. 선택적 요약인데 선택적 요약은 어떤 학생이 만약에 발표를
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은 대다수 청중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그 소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만 내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어떤 그 반응을 보인 그 소수에 내가 꼽혀가지고 내 발표가 전체가 다 좀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이런 게 이제 선택적인 요약이죠. 우리가 이제 뭐 하다 보면 내 걸 그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최고야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몇몇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나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평가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게 다 뭐 제대로 못했다. 나는 이게 실패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선택적 요약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화와 과소화입니다. 과장화, 과소화는 만약에 친구가 나에게 잘못 몇 가지와 잘한 몇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근데 잘못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칭찬에 대해서는 과소하게 평가하는 거.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이걸 이제 과장화와 과소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잉 일반화, 선택적 요약, 과장화, 과소 이런 것들이 좀 다 맥락이 비슷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평가를 받았는데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나 이건 네가 이럴 때는 내가 좀 속상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과장화와 과소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화는 친구가 나와 함께 길을 쭉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삐끗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막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뭐 재밌어갖고 웃었던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면서 웃었던지 아니면 혼자 뭐 좀 생각하다 웃었던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웃으니까 나를 비웃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거나 뭐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도 가끔 볼 때 있는데 웃었다라는 이유 뭐 이런 걸로 해서 큰 사건이 벌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나친 개인화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 탓, 그러니까 지나치게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나를 성찰하고 어떤 나의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내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 문제인 경우를 잘 찾아가는 거는 좋은데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뭐 친구가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친구랑 제가 대학 때 이제 친구하고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방학 때였는데 시골 친구였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와가지고 막 그때는 이제 전화도 뭐 핸드폰도 없고 이럴 때니까 하도 안 와가지고 제가 이제 공중전화해서 해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전화해도 그때는 집 전화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뭐 몇 시간 뒤에 제가 연락이 돼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때 진짜 많이 다쳤었거든요.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그때 그 당시에 병원에 한 달 넘게 이제 입원해가 있었고 그리고 많이 다쳐가지고 이후에 뭐 성형도 막 하고 그 이제 몸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나를 만나러 오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진짜 내 잘못처럼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걸 벗어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게 어찌 생각하면은 그냥 이제 친구한테 미안하고 해서 이제 저도 그게 내 잘못이야. 내 만나느라고 그래서 니는 내 만나 앞으로 이제 내가 네 만날 때 정말 니를 만나는 게 늘상 내가 마음이 쓰여.
이런 말은 내가 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이제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내 만나러 오다가 그랬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친구가 지금도 이제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친구고 뭐 괜찮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나는 정말 그때 내 탓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인지적인 오류이긴 하죠. 오류이긴 하지만 나를 만나기로 해서 사고가 난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 마음이 이제 편할 정도로 친구가 그때 많이 다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화 이거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화는 이제 그런 거다. 이게 너무 좀 심해지면은 늘상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래 너는 나를 만나러 오다가 그래 그렇게 했어. 이제 지금 괜찮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니면은 정말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불안해지거나 친구가 만약에 그 나랑 지금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친구로 안 지내거나 이러면은 저는 이제 불안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항상 나를 만나러 오다가 그렇게 다쳤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개인화입니다. 인지적 오류죠. 그걸 이제 아닌 건 알지만 그런 이제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인화죠. 제가 예를 들기는 했는데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이름 붙이기예요. 잘못된 이름 붙이기, 낙인 찍기, 딱지 붙이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의 내성적인 특성에 대해서 뭐 급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뭐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 중독자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는 거, 잘못된 라벨을 붙이는 이게 이제 잘못된 이름 붙이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독심술, 점치기, 감정적인 추론, 임의적인 추론, 파국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독심술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독심술 알죠? 그 남의 마음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읽는 거 불가능하죠. 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충분한 근거 없이 친구에 대해서 난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 마음을 다 아나요? 그죠? 이게 이제 독심술입니다. 그 다음에 점치기도 이제 비슷해요. 미래 예측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단정적으로 예언하고 회복되지 못한 뭐 이런 만약에 이제 이런 단정적으로 예언해서 확신하고 해서 나는 절대 회복하지 못해. 뭐 우울증을 나는 회복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치기의 예라고 할 수 있죠. 나는 항상 우울한 운명을 타고난 것이 분명해. 치료는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텔레파시 뭐 이런 게 너무 이제 텔레파시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죠. 내가 딱 보니까 알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치기. 이게 이제 인지적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찰 뭐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사이트하고는 달라요. 이제 자기가 그냥 그걸 그렇게 단정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추론인데요. 감정적인 추론은 현실적인 근거나 이유 없이 자신의 감정대로 자기 자신과 세상, 사건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는 인지적 오류예요. 예를 들면은 어느 우울증 환자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왠지 오늘따라 마음이 슬프네. 내가 슬픈 걸 보니까 저 사람도 슬퍼서 말 안 하는 거야. 뭐 말이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감정적인 추론을 하는 게 바로 점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임의적인 추론이에요. 임의적 추론은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 없이 혹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들 사이에 연관짓는 인지적 오류예요. 그래서 그 특정 결론을 이끌어내는 현상을 말하는데 비논리적인 사고 내지는 비논리적인 사고라고
것도 해요. 이 임의적인 그 추론을 비논리적인 추론 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말한 독심술이라든가 아니면 점치기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임의적인 추론에 속하죠. 자기 멋대로 이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독심술도 그렇고 뭐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독심술, 점치기 이런 게 다 임의적인 추론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국화. 네, 파국화는 우리가 이제 재앙화라고도 합니다. 재앙화라고도 하는데 걱정하는 어떤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과장해서 완전히 이거 끝장난 거다. 완전 재앙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만약에 시험을 망쳤어요. 그럼 내 인생이 끝장났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학력고사를 망쳐서 내 인생이 끝장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뭐 학력고사 망쳤다고 끝장나는 건 아니죠. 뭐 시험 한번 잘못 쳤다고 해서 만약에 학력고사 아니고 이번 기말고사에 나는 내 모든 걸 걸었어. 근데 기말고사를 망쳤어. 그래서 내 인생 끝장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긴 것에서 시험 한번 좀 잘못 쳤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끝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지적 오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외에도요, 비슷한 다른 말로도 이렇게 써요. 과대평가, 과소평가. 이게 이제, 과장화, 과소화라고 하죠. 재앙화, 재앙화. 이건 뭐예요? 파국화라고도 하고요. 긍정적인 면의 평가절하, 전부 아니면 전무, 이거 아니면 이거, 뭐, 해서, 흑백 논리죠. 그리고, 이름 붙이기 해서 딱지 붙이기, 아까 뭐 낙인 찍기 이런 거죠. 감정적인 추론 설명했고, 선택적인 정신적인 여과, 선택적인 추상, 독심술, 지나친 일반화, 과잉 일반화, 그리고 개인화, 지나친 내 탓이요, 자기 탓, 이걸 개인화라고 하죠. 그리고 터널 시야, 그 다음에 당위 진술,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흔히 사용하는 인지 오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지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인 오류로 해서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이 자동적인 사고가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을 일으킨다. 심리적인 문제와 또 행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인지치료의 이제 인지상담의 주요한 인지오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상담에서 말하는 인지오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인지타당성 평가라고 있습니다. 주요 개념 중에서요. 이 인지타당성 평가는 뭐냐면요. 아론 백과 에머리가 설명한 건데요. 인지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는 5단계 과정의 머리 글자를 따서 A, 프로그라고 합니다. A-F-R-O-G. 그래서 A, 프로그. 프로그가 뭐죠? 개구리잖아요. 그래서 개구리 한 마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우리가 인지적인 오류가 있잖아요. 인지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 인지적인 오류를 오류가 자동적인 사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인지적인 오류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 이걸 바꿀 때, 내가 생각을 바꿀 때, 인지 내지는 사고방식 이걸 바꿀 때 내 생각 바꾸는 내 생각이 타당한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5가지가 바로 이 플로그라고 하거든요. 되게 유명한 거고 상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왔을 때 뭔가 인지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선택을 할 때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얼라이브라고 해서 나의 사고는 나를 생기 있게 하는가? 활력을 주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나를 활기 있게 하는가, 활력을 주는가, 나를 생기 있게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eel, 나는 이러한 사고의 결과로 기분이 더 나아졌는가. 그 다음에 나의 사고는 현실적인가, 현실적인가. 그리고 나의 사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나의 사고는 나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한번 평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니면 바꿔야 될 때, 그럴 때 이 인지타당,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사고방식이 타당한가를 평가할 때 이걸 한번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활기 있게 하는가, 나에게 활력을 주는 생각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 기분이 더 좋아졌는가, 그리고 이거는 현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내 목표를 성취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5가지의 예스, 그래 맞아, 나를 더 활력 있게 하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현실적으로 바뀌어지고 관계도 도움이 되고 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할 때 그걸 선택해라 라는 겁니다. 네. 이러면은 나의 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 친구랑 내가 이 친구랑 뭐 사이가 좀 나를 되게 괴롭히는 어떤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내가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랑 내가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그럴 때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내 생각이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이걸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 친구랑 내가 관계를 끊는다라고 할 때, 나를 그게 내를 생기게 내 삶에 활력을 주는지, 그리고 끊고 나니까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지, 아니면 내 현실 속에서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실적인 건지 아니면은 뭐 비현실적인 생각인지,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친구랑 관계를 끊고 나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더 좋아지는지, 그리고 내 목표를 성취하는 거하고 뭔가 관계가 해서 봤을 때 나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평가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평가를 해보고 그게 다 좋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합리적인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합리적인 거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생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라고 생각할 때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 맞아요 라고 답하게 되면 이거는 인지적인 오류가 없는 거죠. 인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뭡니까? 나의 사고는 역기능적이거나 아니면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요. 그 아론백이 이제 이 인지 상담 속에서 에머리와 두 분께서 이제 이걸 인간의 인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머리 글자 요 해서 이제 어플로그 한 마리 개구리라고 이제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담의 목표와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됐나요? 잠깐 볼게요. 보자. 예, 30분이 좀 지났네요. 그러면은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3교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